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는 심리 얘기고요. 제가 심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서 멘탈을 케어하고 조금 그래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됐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비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어떻게 멘탈을 다스리고 어떻게 멘탈을 케어하고 어떻게 멘탈을 가꾸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덤덤하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 얘기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특히 중요한 심리, 멘탈 케어에 대한 얘기고, 꼭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지금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만약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들 옆에서 해주는 조언이 이걸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흘러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물론 마음으로 되게 극복하기 힘들겠지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에 한 번은 벌어질 일이다. 어차피 벌어질 일이면 차라리 지금 겪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몇 번씩 경험한 사람들이 많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삶의 끈을 놓고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던 일을 겪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진짜 별 일도 아닌데 그때 내가 너무 과도한 공포, 과도한 심리적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정말 대부분이고 제 경우에도 거의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막상 그 상황일 때는 정말 심적으로 힘들고 막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시간이 한참 흐르고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었다.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도대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 미래에 지금을 되돌아보면은 좋고 싫고 어떤 일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어떤 찰나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동안에도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있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음이 되게 좀 편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패를 하였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께 이 얘기가 편하게 들리진 않을 수는 있어도 진짜로 한번 생각해보면 살면서 실패를 한번 해봤거나 큰 어려움을 겪어봤다면 그거는 정말로 큰 자산이 되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실패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나중에 되면은 다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예. 실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는 사람, 잡초 같은 사람하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산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근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길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어려움이나 뭐 잠깐의 실패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 누구나 다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죠?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10대 때 엄청나게 잘 나가고 20대 때 잘 되다가 뭐 40대 때 인생이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한 3, 40대까지 계속 인생이 힘들다가 50대 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이 삶의 굴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10대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가서 돈을 언제 얼마 모아서 뭐 집을 사서 착착착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칼같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바이오 리듬이란 게 있고 모든 사람의 운대라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운대가 좋지 않고 내 주변의 또래 누군가는 운대가 좋아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삶의 굴곡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한테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조금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되게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열심히 한 걸 던져서 운대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항상 최상의 상황도 생각을 해놓지만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놓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겠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당연히 내가 이제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산정을 해놓는 거죠. 거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가치 투자자들 안전마진 설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회사의 값어치가 좀 잘 쳐주면 이 정도 가격, 좀 못 쳐주면 이 정도 가격일 때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다 안전마진을 밑으로 더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내 생각대로 회사가 안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져도 타격을 덜 입어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스님 상담하는 방송을 봤는데 젊은 친구인데 이제 자기는 공무원 준비 시험을 인생을 걸고 하는데 떨어지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도 되게 호통을 치셨어요. 근데 저는 그 호통이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자기는 떨어질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한다고 공부를 하는데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갈피를 못 잡게 돼요. 그래서 항상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항상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달리 말하면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든 기대치를 상당히 낮춰놓는 거죠. 그러면은 심리적 타격도 덜하고 실제 내가 받는 데미지도 덜합니다.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놓기 때문에. 근데 어떤 관계나 일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놓지 않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아놔버리면 이게 실제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입는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거는 최악의 상황을 산정한다 이렇게 쓴 거죠. 예. 이런 사고방식도 갖고 있으면 좀 좋아요. 최저점을 찍으면 다음은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보시겠죠. 내 인생의 최저점은 어디냐? 나는 계속 지하 1층 파고 2층 파고 3층 파고 있는데 내 인생의 최저점을 어떻게 아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저점은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을 때가 최저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죽을 자신이 없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겠다 하면은 언젠가는 인생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반드시 반등을 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가 왔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뭐 최저점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혹시 살다가 실수해서 감옥 가는 거? 뭐 남들한테 빚지는 거?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대학 좋은 데 못 간 거? 나이 먹었는데 돈을 못 모은 거?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정말 지엽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저점은 항상 하방이 잡혀 있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살면서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주식 가치 투자랑 비슷해요.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 떨어질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의 운이라는 게, 사람의 복이라는 게 기륭 화복이 다 붙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오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또 와요.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너무 또 의시되고 있다 보면 또 역풍 맞아서 안 좋은 일이 와요. 항상 사람 인생이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이 오기 때문에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열심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저점을 찍으면 다음은 좋은 일만 생긴다. 마음이 급해지면 되레 인생을 돌아갈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요즘 재테크 많이 하시잖아요.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좀 새겨들으셔야 되는 건데, 뻔한 얘기들이죠. 뻔한 얘기들. 뻔한 얘기, 뻔한 상식, 뻔한 것들로 시간을 이겨내는 따박따박따박 하는 이런 성장을 하면 누구나 보장된 누구나 보장된이라고 완전히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앞가림은 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한 10년, 20년 뒤에 뭐 이루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 당장, 한 달 뒤에 당장 뭘 이루고 싶어. 그 마음 급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자꾸 뭐 엎어지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정석으로 따박따박따박 간 친구들이 더 빨리 자기가 원하는 데 가 있고, 이상한 편법을 쓰고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삥삥 돌다가 이상한 데 가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면 되레 인생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이 일지라도 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항상 여유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넓어지고 좀 아는 게 많아지면은 무지가 하나씩 해소되면서 공포가 같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 뭐 공부 다 마찬가지죠.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발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거. 내가 그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크립트도 외우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서 지식도 해박하게 갖고 있다면 발표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술술 나오고. 그런데 내가 그 발표 준비를 소홀히 했어. 그러면은 대중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섭겠죠. 주식 투자도 그렇죠. 내가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을 끝까지 공부를 파헤쳐서 해봤고 그 기업에 대해서도 확실히 공부를 해봤다면 좀 공포가 많이 덜해져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귀동냥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무섭죠. 그 회사를 사갖고 갖고 있는데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포는 무지의 소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공포와 관련된 감정들을 안 느낄 필요가 있다. 공포의 감정을 느끼면은 그때부터 뭔가 스텝이 꼬이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 공포가 느껴지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파헤쳐보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밈이죠. 스승님과 손님? 깨달음자와 상담받으러 온 사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빡대가리와 말싸움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어떻게 네 문장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걸 항상 하셔야 돼요. 또 이것도 좀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감정이 다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하고. 그런데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전혀 쓸모없거든요. 전혀 쓸모없어요. 이게 진짜 뭐 몇 천억, 몇 조짜리 계약이 달린 문제고 내가 토론을 잘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구할 수 있거나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논쟁은 쓸모없는 논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하고 힘 빼고 논쟁하고 감정 싸움하고 하지 말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끝내는 게 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논쟁에서 뭐 나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뭐 상대방이 그래 내가 졌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하고 끝냅니까?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절대 굴복시킬 수 없어요. 네, 그냥 네 말이 맞다 하고 끝내세요. 네, 그게 좀 삶을 편하게 살고 멘탈이 훼손 안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세상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상 모두가 날 좋아해야만 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정말 취향도 제각각이고 생각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만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운영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에 꼭 싫어요가 찍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유달리 그거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나 욕하면은 저 사람은 나 싫어하나 보다. 누가 뭐 내가 유튜브를 올렸는데 누가 싫어요를 누르면 저런 사람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세상 모두 천하통일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유재석 씨 같은 정말 존경받는 개그맨들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날 좋아할 수는 없고 누가 나 좀 싫어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그래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기운이 부정의 기운보다 강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들어주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긍정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찍는 이 영상은 밑에 영상도 싫어요보다 좋아요가 더 많이 눌릴 거예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태생적으로 남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취향 차이로 뭐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그냥 세상만사 매사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세상에 아주 소수란 말이죠. 신문만 보면은 맨날 누가 누굴 죽였다, 사기를 쳤다 기사가 나오죠. 그거는 그만큼 세상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희귀하니까. 만약에 살인이 너무 일상적이면 살인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은 대부분 긍정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주 일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너무 부정의 기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무시할 줄 알고 긍정의 기운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현명하고 멘탈 케어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과 확신의 크기가 내 성장의 한계선이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갈 때 너무 꿈을 멀리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무 멀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억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면 1억도 없는 사람인데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돈을 100조를 벌 거야. 그건 절대 안 되고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1000만 원이 없다면 일단 500만 원 모으기부터 하고 1000만 원 모으기부터 하고 1000만 원이 모아지면 2000만 원 모으기로 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가슴속에 먼 미래의 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할 때도 물론 분석을 하고 내재 가치를 구하고 다 하시겠지만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의 크기만큼 홀드가 되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회사를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싣고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을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돌아오는 리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이 부족하면 일단 비중을 많이 못 싣죠.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해요. 반대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 이렇게 되면은 큰 부를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회사의 비중을 많이 싣고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이쪽을 바라보고 크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고, 회사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그거는 정량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정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정성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 욕구가 있고 멀리 보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려는 욕구가 있는지, 아니면 난 이 정도만 벌었으면 됐어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CEO인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회사는 딱 그만큼 큽니다. CEO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딱 회사는 그렇게 커요.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의 크기만큼 나는 성장한다.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멘탈 케어를 하는 방법들과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매체가 사실 유튜브다 보니까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될 얘기도 많고 더 이거 말고도 더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되게 굵직굵직한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 굵직한 얘기만으로도 좀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심리적으로 멘탈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투자든 뭐든 또 제 채널에 투자가 아니라 또 어떤 영상에 얻어 걸려서 오신 분이든 심리나 멘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가 마음 먹는 만큼 잘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